오랜만에 느껴보는 부드러운 살결이었다. 정말 딸 소연이 말처럼 내 재산을 노린 걸까? 그러기엔 그녀의 손길이 너무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았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요. 손에는 갈색 변비약 봉지가 구겨져 있었고 흰 타일 바닥에는 여러 약병들이 뒤엎어진 채 나의 무력함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내가 설계한 건물들은 여전히 당당히 서 있는데 내 몸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구나.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저는 71살 정하원, 한때 이름 높았던 은퇴 건축가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직원들에게 또박또박 지시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건만 지금은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에 겨운 노인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은 생기를 잃은 채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고 한때는 단단했던 턱선마저 축 처져 있었지요. 아내를 병수발하며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난 지 4년.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저는 몸과 마음이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의욕도 열정도 모두 아내와 함께 떠나버린 듯 했지요. 방 한구석에는 핸드폰 바둑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요즘 제 유일한 낙이라곤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가끔은 핸드폰 바둑 앱과 대결하다 문득 아내와 바둑을 두던 시절이 그리워 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들어오는 봄빛이 서재에 빛바랜 건축 설계도와 먼지 쌓인 상패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자부심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추억의 박물관처럼 방치되어 있었지요. 햇살이 비추는 먼지 알갱이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이 마치 제 살처럼 방향 없이 표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구 진우였지요. 여보세요, 정하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냥 그렇습니다. 진우 씨는요? 나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제가 요즘 좋은 걸 발견했어요. 이젠 우리도 첨단을 받아들여야지요. 비데 써보세요. 저도 그거 쓰고 많이 나아졌어요. 저는 픽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비데냐고 말하려다 말았지요. 진호는 저보다 더 고지식한 사람이었는데 그조차 변한 것을 보면 정말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노을이 지는 산등성이에 한 줄기 새로운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좋은 영업사원 소개해 드릴게요. 친절하다고 하더군요.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저는 영업사원의 번호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지요. 손가락이 떨렸고 가슴은 마치 처음 연애하던 청년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단지 상냥한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듣는 여성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그 따스한 음성에 담긴 생기가 제 메마른 가슴 한구석을 살며시 두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감했지요. 예상치 못한 봄비가 제 황혼의 인생에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김지연은 55세의 여성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현관에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봄비처럼 상쾌했지요. 세련된 단발머리는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듯했고 단정한 옷차림 속에서도 느껴지는 여성미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따스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 같은 깊이가 있었지요.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지연이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집안을 훑더니 이내 제 서재에 있는 건축 설계도와 상패들을 발견했지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건축가셨군요. 이런 공간 감각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직접 설계하신 건가요? 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과거 직업에 관심을 보이자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지요. 오래전 일입니다. 은퇴한 지 7년째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상패들, 분명 유명한 분이셨겠어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칭찬을 들으니 귀가 붉어지는 것 같았지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비대 설치를 위해 화장실로 향했고 저는 그 사이 부엌으로 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문득 아내가 살아있을 때 손님에게 내놓던 찻잔을 꺼냈지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물로 씻으며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내의 흔적을 지우는 것 같아서였을까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와 김지연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사람, 그것도 여성 앞에서 신경 쓰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지연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저는 준비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사실 요즘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변비가 심해서 말을 꺼내기가 민망했지만 김지연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걱정의 표정을 지었지요.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며 이마에 주름이 잡히는 모습이 참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저는 영업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혼하기 전에 영양사였거든요. 유산균 드셔보세요. 많이 도움될 거예요. 그녀의 말투에는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영업이 아닌 진짜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지요. 얼마만인가요? 누군가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것이. 아내가 떠난 후 그 누구도 저조차도 제 몸을 돌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김지연은 유산균을 놓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정하원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마사지를 조금 해드릴까요? 예전에 마사지사 자격증도 있었거든요. 장운동에 도움이 될 텐데요. 순간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얼굴이 붉어졌지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지연은 제 당혹감을 눈치챘는지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복부 마사지는 정말 변비에 좋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배운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이렇게 망설이는 제 자신이 우스웠지요. 이 나이에 무슨 오해를 하겠습니까? 그저 남녀가 함께 있는 상황이 낯설 뿐이었습니다. 여기 거실 소파에 누워보세요. 지연의 안내에 따라 저는 소파에 몸을 눕혔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일까요? 다른 사람의 손길이 제 몸에 닿는 것이. 집에 있던 로션을 가져와 지연은 제 배 위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배를 부드럽게 누르기 시작했지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연의 지시에 따라 호흡을 정리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봄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 바닥에 따스한 무늬를 그리고 있었지요. 지연의 손길이 아랫배를 지나갈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여성의 체온이었습니다. 갑자기 복부에서 부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오히려 좋은 신호랍니다.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 근육이 생소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지요. 마사지가 계속되는 동안 지연은 제 작품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물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역시 첫 작품이겠지요. 신혼집으로 직접 설계한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내분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겠네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에 문득 가슴이 아려왔지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아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김지연 앞에서는 자연스레 입이 열렸습니다. 아내는 항상 제 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상을 받을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했지요. 그런데 병에 걸리고 나서는 제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간병에 모든 시간을 쏟았으니까요. 마사지를 하던 지연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연민이 보였지요.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제 가슴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조차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지요. 지연의 마사지가 끝나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배는 훨씬 편안해진 느낌이었지요. 몇 시간 후면 효과를 보실 거예요. 유산균도 꾸준히 드세요. 다음 주에 필터 교체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 떠난 후 저는 오랜만에 서재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지요. 문득 1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건축 설계도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 언젠가 제가 살고 싶은 정원 있는 집이라도 말입니다. 유산균을 먹기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화장실 가는 것이 한결 편해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꾸만 김지연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녀의 웃는 모습, 눈가에 잡히는 주름 말할 때마다 손으로 머리를 넘기는 버릇까지 휴대전화 속 지연의 번호를 수십 번은 들여다보았을 겁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은 망설이고 또 망설였지요. 무슨 핑계를 대야 할까요? 유산균이 다 떨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4번.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아, 저 정하원입니다. 저번에 비대 설치하신, 정하원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유산균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따스함이 전화선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겨우 말을 이었지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은 더 크게 뛰었지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제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웠을까요? 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6시쯤 괜찮으실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네, 좋습니다.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저녁 식사라니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서둘러 장을 보러 나갔지요. 신선한 채소와 고기, 그리고 오랜만에 술도 한 병 샀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지연이 노을빛을 머금은 채 서 있었지요.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가벼운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저야 더 감사하죠. 지연은 들어서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식탁에 눈길이 멈췄지요. 와, 직접 요리하신 거예요? 네, 아내 병간호하며 배운 솜씨입니다. 별로 대단하진 않지만 식탁에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을 식탁으로 안내했지요. 그녀는 커다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빠질 수 없는 거 가져왔어요. 백 안에는 막걸리 한 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지요. 이런 센스까지 있는 여자라니.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지. 그냥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은 소주보다는 막걸리가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이혼한 지 6개월 되었다고 했지요.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니 정체성까지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누구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다시 찾아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이 저를 찡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타지에서 대학 다니는 아들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훔쳤지요. 아들이 시험 기간이라 통화도 잘 안 되네요.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절로 손이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스했지요. 지연은 놀라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두 사람의 외로움이 서로에게 닿은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우연히 몸이 부딪혔을 때 서로의 눈을 마주쳤지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모습이었지요. 저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뛰었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댔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제 키스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지요. 침실로 이어진 두 사람의 발걸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옷을 벗기는 손길에도 망설임이 묻어났지요. 미안해요, 저. 20년 만이라. 떨리는 제 고백에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두려워요. 함께 천천히 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침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지연의 등을 타고 내려가며 실크 같은 그녀의 피부 감촉에 전율했지요. 지연의 유연한 몸이 제 단단한 가슴에 포개졌을 때 이토록 완벽한 순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연의 가슴을 어루만졌고 그녀의 입에서 달콤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래된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저희의 뒤엉킨 실루엣을 그림자처럼 비추었지요. 지연이 제 위에 올라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저희의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지요. 하나가 되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리움의 눈물이었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인간의 온기를 그리워했던가요? 절정에 달한 저희는 서로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도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잊을 수 있었지요.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김지연은 점점 더 자주 저희 집에 오게 되었고 저의 일상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말이지요. 제 집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창가에는 푸른 식물들이 놓이고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더해졌지요.
지연이 가져온 작은 변화들은 제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냉장고는 건강식 재료로 가득 채워졌고 침실에는 새 이불과 커튼이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먼지만 쌓여있던 설계도구들도 다시 꺼내 사용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설계도를 꺼내 지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설계한 주택이에요. 이건 한강변 아파트 단지고, 그리고 이건 아내와 함께 살던 첫 집이었지요. 지연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설계도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지금도 이렇게 설계할 수 있으세요? 저는 부끄러움에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지요. 손이 많이 굳었어요. 하지만 도전해 볼까요? 지연의 제안으로 저희는 함께 소규모 정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며 나무와 꽃을 관찰했고 저는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펼쳐 그림을 그렸지요. 지연은 뒤에서 저를 안아주었고 그 순간 가슴에 퍼지는 따스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희는 부부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연의 향기가 남아있는 베개를 끌어안고 저녁에는 그녀의 방문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하루를 보냈지요. 제 인생에 다시 한번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건강식품들. 집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딸 정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소연은 39살의 워킹맘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를 찾아왔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방문했다가 변화된 집안 모습에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냥 좀 바꿔봤어. 나이 들수록 건강이 중요하잖니. 저는 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화장실에서 지연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소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는 서둘러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김지연 씨야. 비대 설치해 주신 분이고, 그리고 이쪽은 내 딸 소연이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버님께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지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소연의 표정은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딸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연의 옷차림, 머리 스타일, 그리고 제 옆에 놓인 그녀의 핸드백까지 훑어봤지요. 아, 그러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침묵이 흘렀지요.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정하원 선생님,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연은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소연의 질문이 쏟아졌지요. 아빠, 그 여자 누구예요? 얼마나 자주 와요? 어떻게 만난 거예요? 나이가 몇이나 되는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막상 맞닥뜨리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냥 친구야. 좋은 사람이야. 친구요? 아빠, 저 멍청하게 생겼어요? 저 여자가 아빠한테 무슨 마음인지 뻔히 보이는데. 소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 우진이었지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남매가 같은 날 방문한 것입니다. 우진은 36살의 회사원으로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기일이 다가와서 왔어요. 준비할 게 있는지. 누나도 왔네. 우진의 밝은 미소가 소연의 경직된 표정을 보며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듯 눈빛을 교환하더니 소연이 우진에게 귓속말을 했지요.
우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 나이에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사진도 다 치우셨네요. 저는 놀라서 벽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내의 사진이 없어져 있었지요. 제가 언제 치웠던가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연과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내가 치운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치웠겠죠. 아빠, 그 여자 아빠 집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건축가 출신이라고 자랑하셨겠네요. 소연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 딸의 말이 저를 의심스럽게 만들었지요. 너희 어머니도 이렇게까지 나를 의심하진 않았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이 동네 어르신들 다 영업당하고 있다고요. 우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친구 아버지도 비슷한 경우로 사기당했어요. 젊은 여자가 접근해서 친절하게 대해주더니 결국 통장을 비웠대요. 소연과 우진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에 대한 의심의 그림자가 생겼지요. 정말 지연이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동안의 따뜻한 시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둑해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겁고 혼란스러웠지요. 전화기를 들어 지연에게 전화하려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지연에게 구입한 물건들의 영수증을 확인했지요. 가격은 시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과의 약속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화도 받지 않았지요.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지연이 없는 집은 다시 적막해졌고 제 삶은 색을 잃어가는 것 같았지요. 우연히 마트에서 지연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상처가 가득했지요. 정하원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바빴어요. 미안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지요. 지연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멀어지는 지연의 뒷모습에서 눈물을 훔치는 것이 보였지요. 친구 진호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야, 그 여자 때문에 좋아진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행복은 생각 안 해? 진호의 말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지연을 만난 후 저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고 울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들인지요. 하지만 자식들은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 그들은 자기 인생이 있지. 정하원, 너도 내 인생이 있어. 진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방문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설렜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야기 좀 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소연이 서 있었지요.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연을 서둘러 보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연의 눈에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배신당한 듯한 눈빛이었지요.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떠나는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3달이 흘렀지요. 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기 없는 눈빛, 무기력한 몸짓, 바둑 앱만 들여다보는 일상.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입가에는 미소 대신 쓸쓸함이 서려 있었지요. 지연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더 큰 외로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비대 필터 교체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영업사원이 방문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지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끝난 것인가요? 문득 침실로 들어가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사진이었지요. 사진 속 아내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다시 누군가를 만났어요. 괜찮을까요? 그때 아내의 오래된 편지함을 발견했습니다. 병상에서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지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원 씨, 당신이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을 알아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꼭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지요.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행복을 의심한 것이지요. 그 순간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꽃집에 들러 아름다운 꽃다발을 샀지요. 지연의 주소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일하는 회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의 회사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제 마음은 더 뜨거웠지요. 떨리는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용기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저를 발견한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하원 선생님, 지연 씨,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지요. 결국 저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받지 않았지요. 왜 그러셨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변하셨어요? 소개라도 해주지. 적어도 제 마음은 믿어주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겁이 났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식들의 반대가. 하지만 이제 알아요. 내가 가장 두려워한 건 당신을 잃는 것이었어요. 지연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와 의심이 남아 있었지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요. 지연 씨와 함께.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굳어있던 그녀의 손이 서서히 풀어졌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흐느끼는 지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까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속에 희망의 빛도 보였지요. 네, 천천히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더 여유롭게 말이지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지요. 지연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음악회장에 들어섰을 때 지연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모릅니다. 제 집 앞 작은 정원은 점점 아름다워졌습니다. 지연과 제가 함께 설계하고 가꾼 정원이었지요. 봄에는 튤립과 진달래, 여름에는 장미와 백일홍, 가을에는 국화와 코스모스.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저희의 사랑처럼 말이지요. 작은 온실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고, 지연은 허브와 채소를 길렀습니다. 바질과 로즈마리 향기 가득한 그 공간은 저희만의 작은 천국이 되었지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연의 진심 어린 태도가 소연과 우진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와보실래요? 지연 씨도 함께요. 어느 날 우진의 초대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연도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지연이 정성스럽게 만든 영양식을 맛본 후로는 더 그랬지요. 지연 씨, 이 요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소연의 부탁에 지연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저희는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걸으며 지연이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라서. 벚꽃잎이 지연의 머리카락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떼어주었지요.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은 오래간만에 생기 넘치는 72세 노인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남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남은 모든 계절을 함께 걸어갈 거예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스했습니다. 벚꽃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었지요. 아직 많은 계절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은 황혼을 지나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두 사람의 발걸음이었지요. 황혼에 피어난 사랑의 꽃은 어쩌면 더 아름답고 강인한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무게를 알기에 서로의 손을 더 꼭 잡을 수 있으니까요.